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쿠시마현에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기쿠치 료스케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이 싫었던 때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2004년 일본에서 가을 연가가 방영되면서 배우 배용준 씨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한류 열풍의 시작이었죠. 그때 제가 짝사랑하던 여자인 친구가 배용준을 너무 멋있지 않느냐.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다 세련되고 스윗한 이미지다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일본 남자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습니다. 뭔데 자국 남자를 내버려 두고 그것도 예전에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남자를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짝사랑녀와는 짝사랑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사귀더군요. 한국이 싫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분노의 화살은 한국을 향했고 일본의 우익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 혐오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혐한 시위도 나갔습니다. 방송사를 배회하면서 사람들과 한류는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로 일본의 텔레비전이 점령되는 것이 너무 안 이꾸었습니다. 이놈의 한류는 끊이질 않더군요. 저희 세대를 넘어 동방신기, 카라, 각종 한류 드라마들이 계속 일본을 침범해왔고 어느새 한류는 일본 사회에서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메이지 유신 이후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으로 성장했던 일본이 문화적인 것에 있어서 한국과 비교하여 전혀 꿀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자국의 문화가 침범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BTS, 블랙핑크 이후 저의 선입견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억울했습니다. 일본 가수들은 오르지 못한 빌보드 차트에 떡하니 이름을 올리고 월드 투어를 도는 등 일본의 열풍을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를 잡은 것이 너무 미웠습니다. 문화로는 우리도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마침 중학생이 된 딸이 한류를 접하고 K-팝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좋아해도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느냐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딸이었지만 딸 이기는 아버지가 있나요? 그 뒤로 딸이 좋다니 잔소리 안 하고 꾹 참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엔화를 낭비하고 한국 여행 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BTS 10주년 행사 등 서울 방탄 투어인가 뭔가를 가는 게 소원이라는데 말릴 수가 있어야죠. 자식 앞에서는 장사가 없나 봅니다. 심드렁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서울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서울에 처음 도착해서 느낀 것은 뭐 생각보다 잘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깨끗한 지하철에 놀랐습니다. 일본 지하철은 역사 내에 광고들이 너무 많고 안내판은 정보를 막 집어넣어 설계되어서 너무 난잡했습니다. 그에 반해 서울 지하철의 안내판은 심플하고 알기 쉽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 표를 뽑는 안내 표시가 외국인에게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이동하기 참 편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쓸만하네 라는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놀라워했습니다. 딸은 한국에 오면 간장게장을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간장게장집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웃의 일본은 방송에서 간장게장에 대한 소재를 빼놓지 않고 방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본인들이 환장할 만한 요소들을 잔뜩 가졌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고 또 국민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사쿠라이 쇼가 알게 되고 마츠준에게 소개를 하여 둘 다 팬이 되어버려 간장게장 맛집은 한국의 필수 관광 코스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회계라면 사족을 못 쓰는 저한테 간장게장은 사실 너무나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도 있고
일본에서는 간장게장이 매우 비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도쿄의 유명 간장게장 전문점은 1인분에 한국 돈으로 70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먹고 또 한국에서 사 먹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간장게장을 만드는 숙성법 등을 잘 모르는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특별한 음식입니다. 또한 간장게장은 보통 김에 싸먹는다고 하는데 일본은 뻘이 거의 없으며 있던 것도 사라지는 와중이라 해안가 해초가 매우 빈약할 수밖에 없어 김이 매우 맛이 없습니다. 초밥이나 마키 등을 많이 먹는 일본에서 김이 맛이 없어? 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이건 정말입니다. 일본 김보다 한국 김이 솔직히 압도적으로 맛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을 한 번에 즐긴다. 티를 낼 수 없지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주문하니 한 상차림에 푸짐한 알이 꽉 찬 게장이 나왔습니다. 비주얼적으로 너무나 감탄스러운 나머지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켜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이런 가게는 일본에 없을까란 아쉬움과 함께 저절로 게에 손이 가고 있었습니다. 한 입 쭉 짜서 넣는 순간 달달한 게살과 숙성된 간장의 향이 입안을 맴도면서 이런 음식이 있는지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간장마저 다 마실 정도로 우리 가족은 대화 없이 한 상을 비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잠깐 한국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간장게장을 먹은 이후로 한국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서울의 아름다움을 누렸습니다. 서울의 노들섬, 경복궁, 여의도 한강공원을 구경하면서 한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여행 중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길을 잃었을 때 한국인들은 저희를 일본인이라고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실 예전의 불편한 과거사를 떠올린다면 어떻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을까? 라는 생각에 송구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러한 국민성을 가진 나라이기에 독자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문화를 가질 수 있고 이 문화에서 나온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스타들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지성으로 배척하고 한국을 경멸했던 저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그 이후 한국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일본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한국 혐오에 앞장섰을 것이지만 현재는 입장이 바뀐 상황입니다. 일본 어민들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생계의 문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에도 피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한국의 간장게장과 같은 해산물 요리를 다시는 맛볼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는 공식적으로 방류 반대에 대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바다에 방류할 경우 물을 100배, 1,000배 섞으니까 괜찮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그렇다고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농도가 옅어도 생체 내에 들어간 것은 충분히 농축될 수 있지만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일본인으로서 저는 후쿠시마 방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이며 한국의 편에서 앞으로 투쟁하고자 합니다. 한국을 다녀오고 근시안적인 마음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